청년들의 고민 1순위가 바로 취업이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저희 때도 물론 그렇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너무 늦게 되는 건 아닌가. 확실하게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게 없어서 되게 공상 같고 철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세대는 그렇게 웬만하면 들어갈 수 있는 세대가 끝났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나 유학 갔다 왔는데 못된 생각을 한 거죠. 자격증도 한 9개 정도 따놨어요. 허투루 산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이 직장에 30년 있겠다. 이렇게 하면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을 따라서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그림보다 하나님께서 그 취업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저에게 나의 왕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뜻 이루소서. 오늘은 취준생 청년들과 함께 청년들의 고민 1순위죠. 바로 취업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취업과 관련돼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고민을 저희가 메모로 받아봤습니다. 네, 이 깨알 같은 글씨로 적어준 여러분의 네. 고민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자, 먼저 그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네. 네, 이름 오은택. 네. 지원서에 자소서를 쓸 때 나의 어떤 점을 강조해서 써야 하나요? 네. 네, 우리 청문사님께서 이거는 네, 어떤 네. 점을 강조하면 좋을지. 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네, 제가 이렇게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요, 우리 사역자분을 이제 모실 때 이제 그분들 이제 원서를 내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소개서를 쓰잖아요. 근데 제 관점에서는 자기 이야기를 쓰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자기의 이야기.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과 통할 때는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말들보다 정말 감동적인 게 있어요. 그것은 내 이야기를 할 때만 감동적이거든요. 내가 이런 것이 있다라기보다는 어디 내가 취업을 할 때 또 어디 회사에 갔을 때 예를 들자면 내가 컴퓨터에 관련된 회사에 갈 때 나는 칩만 보면 가슴이 뛴다. 나는 그 컴퓨터에 나오는 그 빈만 보면 나는 가슴이 뛴다. 근데 이런 단어들은 야, 이런 직원 뽑고 싶다. 왜냐하면 칩만 보면 가슴이 뛰는 앤데 그런데 이렇게 나의 이야기, 나 이게 참 좋아. 이게 참 좋아. 나의 이야기, 그리고 이 부분에서 내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것이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박순홍 청년이 써주셨고요. 고민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동료가 교회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고 제가 크리스천임을 알고도 부적절한 언행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 목사님? 네. 왜 그래요? 부적절한 언행. 네. 왜 그러지? 아마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 이제 저희도 부교육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부교육자들을 저는 어떤 기준으로 뽑냐면 이 사람이 일단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신앙이 뜨거운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상처 주면 안 돼.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으로 마음이 건강한 사람, 주변에서 건강하지 않은 어떤 기운들이 들어올 때 내가 이걸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방식과 그 처리하는 어떤 운영 능력을 보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공격들 하나하나를 오히려 예배적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자, 네. 우리 신혜미님,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려면 어떤 루트로 접근해야 하나요? 네, 이거는 김병민 대표님께서. 네. 네. 지금은 이제 기업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고객들을 만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유통회사의 그 회장님은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댓글에 답도 달아주는 그런 와. 시대가 됐습니다. 와. 그리고 뭐 인기 페이스북 팔로우들을 많이 데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관심 있는 그 산업에서 블로그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달리 블로그와 페이스북 페이지는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서 가장 트렌디한 이슈들을 거기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보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정보를 먼저 습득하고 이 회사에서 신제품이 나왔다 가장 먼저 어디다 올리냐면 페이스북 페이지라든가 블로그를 통해서 올립니다. 근데 그 정보를 습득한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혹은 면접을 볼 때 그것을 언급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맞아요. 이거 알아보고 왔구나. 그러니까 관심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그 사이트가 어디에서 보여지는지 찾아보고 댓글도 달아보고 답도 달아보고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는 게 좋고요. 서포터즈 활동을 하거나 체험담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참여해 보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이쯤에서 네. 질문하신 이 분들께서 이게 답변을 들으시고 나서 소감 좀 들어볼게요. 네. 우리 첫 번째 질문 주신 그 오은택 씨 어떠셨어요? 우리 차 목사님의 답변을 들으시니까. 사실 주변에서 자소서를 쓴다라고 하면은 각자 자기 얘기보다는 주어진 그 틀에 맞춰서 쓰거나 그 회사의 그런 정해진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썼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스러웠는데 그 자기 이야기를 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좋은 조언을 얻은 것 같고 왜냐면 그런 허울뿐인 이야기를 쓰는 것보다 지어내는 이야기잖아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억지로 그런 거에 틀에 나를 맞추기보다는 나의 이야기를 써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 뽑을 테면 뽑고 발령을 말하라 좋다. 라는 그런 자소서를 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벌써 이게 자기의 이야기를 쓴다는 어떤 확신을 가지니까 나도 막 궁금한 거 있죠.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맞아요, 어떤 맞아요. 그런 아주 좋은 힌트가 된 것 같아서. 다음 질문들 좀 볼까요? 그럴까요? 또 네. 볼까요? 유혜림 씨 어떻게 계세요? 네, 네. 일머리 있는 사람. 일머리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할까요? 예. 일머리가 일머리. 맞아요? 일하는 머리? 네, 이분 있는 단어라고 하십니다. 이해는 네. 되네. 네네네. 네. 어떠세요? 이거는 이렇게 자유롭게 한번. 네. 일머리 사실 오랫동안 있는 단어인데 아, 그래요? 아까 질문할 때 내가 잘하는 게 좀 없다 이런 표현을 쓴 청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일머리라는 단어를 썼다는 이야기는요. 일을 잘하고 싶은 열정이 있고 그렇지. 일의 시작을 어디서 하고 어디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결과를 어떻게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지 그게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일머리는요. 결코 책상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현장에서 자기가 직접 일을 해보면서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레크레이션 인도도 하고 네. 수련회 가면 공동체 훈련 지도자도 하고 교회에서 주로 그런 거를 했어요. 네. 대학교 다닐 때는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 뭐 수련회 개최하고 뭐 진행팀하고 이런 것들을 교회 청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기업에 들어와서 일을 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와. 근데 그것을 자소서에 쓸 때 교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지혜롭게 그렇지. 내가 속한 단체에서 내가 속한 동아리에서 이렇게 100명의 수련회를 개최해보고 혹은 1000명의 수련회를 서포트해보고 어떤 행사를 연합해보고 했다라는 것을 적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배웠다. 홍보할 때 이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 준비를 할 때 이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 결과를 피드백할 때 이렇게 했더니 좋더라라고 하는 것을 그 에비던스들을 기록해내면 네. 결국은 그게 모여져서 일머리가 되는 거죠. 너무나 많은 것들을 계획하기보다는 일을 준비, 진행, 마무리. 이게 일머리 배우는 것이고 그걸 잘 배울 수 있는 공간은 우리가 이미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네. 주어진 것들을 나의 재능에 맞게끔 헌신적으로 하면 그거 자체가 경험 스펙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한동환 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네. 우선은 저도 이제 일을 같이 해보고 하면 이 사람 정말 일 센스 있다 막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고 일하는데 되게 편하다 이런 느낌 받는 경우인데 근데 이제 그 경우를 잘 보면 이 사람이 나와 같은 시각으로 이 문제를 같이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느낌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신입이나 일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일을 이렇게 부탁하거나 같이 하면은 딱 그 일만 하거나 딱 이제 그 요청한 것만 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하지도 못하고 뭐 이것만 해왔을 때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거 하라 그랬잖아 이러고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그쵸, 예.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맥락을 읽을 줄 알고 볼 줄 알고. 근데 그거는 비단 일뿐만 아니라 저희 인생도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 많이 들어요. 저희 각자의 지금 삶의 순간, 오늘의 순간 또는 나의 소명, 나의 강점 이런 게 잘 안 읽히거든요.
아니거든요, 전체에서는. 근데 이거를 큰 맥락에서 있으면 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가 일 잘하는구나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업 안에서도 이런 약간 CEO의 뷰나 이런 뷰로 볼 수 있으면은 이 맥락을 읽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니까 그 관점의 변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세요? 저는 왜냐면 우리 유혜림 씨는 이 질문 자체만 봐도 좀 특별하신 분이에요. 네. 예, 일머리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할까? 이 질문 되게 신선하지 않아요? 어떠세요? 답변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일을 잘하고 싶고 조금 더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사회에 나가게 된다면 좀 더 맥락을 파악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어떤 거를 요구하고 있는지 그 일의 시작과 중간 끝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똑똑하네요.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일머리가 있다. 잘하실 것 같아. 좀 특이한 분 같았어. 네. 질문 하나 더 볼까요? 네. 창성원 청년이고요. 짧은 면접 시간에 어떻게 해야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나요? 한동훈 대표님. 바쁘시네요. 네, 바쁘다요. 면접 저도 이제 많이 보고 이렇게 하고 저도 반대로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그 긴장을 하거나 마음에 불안이 있으면 이게 얼굴로 드러나고 좋은 인상으로 전달되지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면은 좋은 퍼포먼스가 안 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는 약간 이런 사랑, 기쁨, 즐거움 이런 감정들을 생각하거나 되뇌요. 그래서 뭐 심사위원이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인데 약간 마음속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약간 이게 약간 기운으로 전달돼서 인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건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약간 좀 그렇게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제가 반대로 좋은 인상을 받았던 면접자들 이렇게 보면은 보통 면접을 가려면 나는 이거 잘해요 이렇게 뽐내는 거를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거는 우리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의 비전이나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데 자기가 잘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이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요. 이 가치를 위해서 하는데 이게 작은 멋진 동료가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기특하고 너무 장한 거예요. 마음은 표현 못하지만 근데 약간 대기업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잘 안 전달될 수 있어서 모르지만 약간 이제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나 비전에 대해서 좀 헌신하고 싶다. 이건 진짜 공감하고 나는 진짜 이게 세상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해주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고 세 번째로는 저는 또 이렇게 되게 면접 볼 때 감동받았던 약간 이런 사례인데 이렇게 막 면접 보다가 이제 친구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거 없냐 이런 거 질문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질문한 게 대표님은 요즘 뭐가 힘드세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받으니까 되게 약간 울컥하는 거예요. 이런 거 좀 공감을 하는 거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대표님은 어떨 때 가장 이제 일을 하기를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보람 있다고 생각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면접 자리에서 볼 수 없는 공감의 장이거든요. 근데 일단 공감이 됐을 때 제 마음이 확 열리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건 또 대표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언제나 그런 질문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좋은 인상 받았다는 거. 면접자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전략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죠. 오늘 얼굴이 퀭하네요. 뭐 이런 거. 힘드신가 봐요. 집안 안녕하신가요?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멘토님들 얘기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신혜미 청년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그 스펙이나 이런 정보를 인터넷에 치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합격한 사람들이 이런 스펙을 쌓았고 이런 점수의 이상을 맞았고 이런 자격증을 땄다라는 걸 보고 나도 저걸 해야 되겠다. 저거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이제 그거를 경험해야 되겠다. 좀 더 이 회사가 원하는 게 뭔지 그 본질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좀 더 작은 일이라도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얻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강한 인상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했는데 제가 되게 긴장을 많이 한 성격이라서 그게 다 얼굴에 드러나더라고요. 그 말도 버벅대고 근데 그냥 긴장을 풀려는 그냥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면접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이번에는 계속해서 SNS로 배달된 여러분의 고민 사연 같이 만나볼게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찬호 형제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장광호 목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대를 졸업한 취준생 이찬호입니다. 1년 동안 계속 취업을 시도했지만 서류 심사에서부터 탈락이네요. 장학금을 받고 다녔지만 결론은 지방대 스펙이 딸리니까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중소기업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유명하지 않은 회사이니 회사에 대해서 알아볼 정보도 없고 또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업무가 분할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업무가 많을 텐데 일만 잔뜩 하고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게 될까 봐 망설여집니다. 부모님께 계속 용돈을 받는 건 너무 눈치 보이고 조건 따지지 말고 어디로든 빨리 취업하는 게 나은 걸까요? 우리 오은택 경장님, 이 사연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되게 저도 지방대를 재학 중에 있고 네. 그런 마음에서 약간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수도권 대학에 있지 않은 청년들은 대부분 이 취업에서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고, 그렇지만 제가 이 사연을 듣고 든 생각은 약간 걱정이 되게 많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크리스찬으로서 또 그런 걱정이나 되게 이제 대기업으로 가야 되는데 연봉이 적으면 어떡하지, 부모님께 용돈을 받고 있는데 눈치도 보이고 또 이런저런 많은 고민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부분을 보고 조금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뭐 굉장히 같은 청년으로서 굉장히 따뜻한 대답 감사해요. 네. 우리 멘토님 중에 정말 오늘 바쁩니다. 한동원 대표님. 네. 지방대 출신이라서 대기업 지원을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중소기업을 지원을 고민 중인 것 같은데 중소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안한가 봐요. 네, 그 어떤 조언 필요할까요? 네. 네. 사실은 이렇게 대기업 지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한국 사회 구조를 보면 대기업 지원에서 합격할 확률이 얼마나 돼요? 전체 기준 중에. 우리나라 기업으로 볼 때요. 99%가 중소기업이고요. 1%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 수로 보면 89%가 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소화하고 있는 공무원, 관공서, 국가기관 포함해서요. 단 11%. 다 합쳐서. 그렇죠. 여기 써놓으셨더라고요. 89%에서 그거 보고 했는데 그걸 언제 보셨어요? 봐가지고 딱 그 숫자구나 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제 공감되는 게 아까 말 1% 또 10% 이렇게 확률인데 이게 안 될 확률이 더 많은 게임인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자기가 되게 괜찮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게임인 건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즉슨 그 실패에도 노력을 안 했거나 안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약간 실패해도 괜찮은 청춘을 굉장히 많이 양산하는 구조인 건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대기업에서 실패했지만 내가 괜찮기 때문에 나는 나의 자존감이나 나의 가치를 절대 격하할 필요는 절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 떨어지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을 격하하고 나는 스펙이 이러니까 계속 이렇게 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선 첫 번째는 그 이야기 하고 싶긴 하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러한 확률에 있으니까 이러한 확률이 굉장히 구조적인 어려운 점이고 저주이긴 하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는 오히려 나머지 옵션에 대해서 열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도 같아요. 이런 굉장히 작은 확률이 아니면 나머지 기회나 나머지 기업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을걸요. 아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으면. 근데 이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보게 되고 나에게 맞는 기업들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가장 큰 행복이나 가장 큰 것은 내가 나다운 모습이고 내가 나다운 모습은 나랑 가장 잘 맞는 곳에 있을 때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가장 잘 맞는 직장이나 직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찾을 때 행복을
되게 느껴봤으면 좋겠고 그런 중소기업을 택했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 중소기업은 무엇 때문에 택했어. 이런 기준이 생기면은 나머지 삶에서 내가 이 선택을 남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내 기준에 선택했다라는 결정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인생도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굉장히 큰 축복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경민 대표님께서도 추가로 좀 덧붙여 주시죠. 네. 우리나라가 이제 기업을 볼 때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이 규모 패러다임이죠. 규모 패러다임으로 보고 있다라는 관점이 사실 그 국가가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용어를 씁니다만 실제로는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요. 저는 이제 고객 관점으로 이제 경영자들과 대화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직원을 채용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직원에게 사장님이 면접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한 대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경영자가 면접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가 징검다리를 밟아가는 전략이다. 내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어떤 전문성이 여기 있다면 초년기에는 이것부터 밟아가겠다. 요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제가 말씀을 드렸고 밟아갈 때 이게 뜻을 정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상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막 이렇게 감동받아가지고 나는 사명을 할까요? 근데 월급이 적어요. 그러면 오래 못 버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상이 좀 적더라도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거 혹은 어떤 사람은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 이걸 통상 기업에서는 EVP라고 부릅니다. Employee Value Proposal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저는 사장님을 채용한다는 관점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채용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기업을 채용한다. 그래서 나는 이런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을 살 때 나에게 중요한 게 이런 건데 이런 거에 충족되어지는 기업을 내가 쇼핑한다. 조금 과한 표현이고 저는 이제 경영자들 돕기 때문에 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당당하게 면접장에 가고 경영자들을 만나야 사장님 좀 힘드세요? 이런 질문도 할 수도 있고 면접 당연한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경영자분들한테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면접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면접 받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대기업은 노출이 돼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S기업, H기업은 뉴스에 나와요. 그런데 작은 기업은 노출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채용 광고를 낼 때 이른바 의미 채용을 하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이른바 뭐 J 사이트, H 사이트, C 사이트를 들어가면 채용 광고가 다 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뭐 4대 보험 가입, 연봉 얼마, 자본금 얼마, 직원 몇 명, 근무지 몇 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작은 기업은 청년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비전, 우리 회사의 주요 상품, 향후에 우리가 발전해야 할 방향성, 우리 회사의 문화, 점심 식사 문화, 독서 문화, MT 문화, 학습 문화 이런 것들을 올리라고 제가 캠페인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사이트들 들어가 보면요. 그런 회사 내의 문화나 성장 가능성을 노출해주고 있는 비전이나 사명을 노출해주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이 기업에 들어갔을 때 이 기업은 내가 채용할 만하다. 과감하게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차영아 목사님은 이 지방대 출신 그리고 중소기업을 고민하는 이찬호 청년의 이게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펄포츠 여러분 좀 잘할 것 같아요. 네, 그 희망의 아이콘이 됐죠. 그가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죠. 이게 브리티스 뭐가 탤런트라고 해서 그러면서 그 우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우승한 상금을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라고 물었더니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요. 무슨 빚이 그렇게 많이 주셨어요? 하면서 자기가 이제 핸드폰 판매원인데도 자기가 그 꿈을 위해서 루치아노 파파로티의 레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성악 레슨을 끊어지지 않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이 우승해서 탄 금을 가지고 돈을 갚아야 돼요. 제가 이제 그 내용에 이제 그 부분 제가 듣고 야 정말 될 사람은 됐구나. 사실 판매원 직 하면서 파파로티의 레슨을 받고 파파로티의 공부를 한다는 것은 너무 안 맞아요. 주사람은 그럴 거예요. 빚도 져가면서 그 산다는. 그러나 그 안에는 꼭 하고 싶은 게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것을 안 쓰더라도 그것만큼은 자기 자신의 최선의 투자를 한 거예요. 파파로티의 교육을 받을 좀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 말에도 좀 우리가 좀 자극을 받고 과감하게 자기 자신에 좀 투자하고요. 내가 지방대 또 내가 이런 저런 것보다 중요한 거 내가 어떤 것에서 가슴이 좀 뛰고 내가 이거 하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좀 어렵지만 펄포츠처럼 자기 자신에 좀 투자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고 그런 의미에서 뭐 나는 중국에 관련된 기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중국어를 해야 되고 일본에 관련된 기업을 하고 싶다. 일본어를 해야 되고 내가 지방대 나왔지만 그들이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어만큼 내가 자유자재로 한다라면 반드시 기업에서는요 그 사람을 뽑지 일본 학과는 나왔는데 일본 말은 못하는 사람은 안 뽑게 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또 일본에서 경험했던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그쪽 분야에서 놀았던 그쪽 분야를 경험했던 사람은 그 사람의 굉장한 그 어떤 이 또 스펙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번 자기 자신에게 과감한 좀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소기업이든 아니든 그 모든 게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라, 성장해라. 감사합니다. 네, 김경민 대표님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원하지 않은 곳에 취업을 하는 청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얼마나 되는지 또 이렇게 취업을 하면 청년들이 그곳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은 일단 저는 이제 처음에 대기업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만 맨 처음에 제가 지원했던 직종이 아니라 저는 교육으로 지원을 했는데 실제로 저에게 떨어진 일은 IMF 때여서 배달하는 일이 저에게 주어졌었어요. 정말 벗어나고 싶었는데 갈 데가 없었어요. 아무도 안 뽑아요. 그래서 맡겨진 일이니까 열심히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인사, 교육, 그리고 경영 이런 단계를 거쳐오면서 배달을 하면서 겪었던 그 노하우 그리고 막 넘어지고 그 중국집 오토바이랑 막 경쟁하고 뭐 이런 그런 경험들이 지금 경영을 할 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 돼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요셉의 이력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셉이 자기가 뭔가 퍼스펙티브를 그린 상태에서 계획했다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랬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총리 이력서를 냈더라면 과거의 자신의 경험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자신의 장점으로 제출했을까 이걸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의 가치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재능의 끝에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노력의 끝에서 재능을 발견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나에게 맞을까 안 맞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그 일에 있어서 끝을 파보는 것이죠. 이 길이 나에게 맞을까 안 맞을까를 하기에 앞서서 그 일을 깊이 경험해 보는 것. 그것이 꼭 그 일이 아니더라도 아까 이야기했던 일머리를 키우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반드시 그것이 나중에 나의 자산이 되어서 내가 하는 일에 반드시 쓰인다는 점.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와, 우리 이혜리 학생은 현재 종교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방송 함께하면서 자신의 꿈과 직업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이 친구들의 이야기, 또 멘토님들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솔직하게. 종교가 없지만 되게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고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저는 그만큼의 고민조차도 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반성하게 됐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네, 또 다른 옆에 무교 친구 있잖아요. 네, 지성아 학생도 나눠주세요. 일단은 저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오늘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뭐 지금 학교에서 학회장도 하고 있고 또 교육봉사도 하고 있고 또 여기 현장 그 인턴도 하고 있고 되게 자격증도 준비하고 되게 혼자 바쁘지만 되게 가치 있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되게 많은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불안감이 조금은 해소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불편한 자리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넉넉하게 또 네. 이해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네. 차영아 목사님, 신앙은 없지만 오늘 이렇게 함께 한 두 자매를 위해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우리 귀한 자매님들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왠지 모르게 좋은 기운을 받아가고 에너지를 받아가고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참 열심히 사신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왠지 좀 많이 불안했는데 오늘은 그 불안감이 해소됐다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나의 불안감이 해소된 이유는 여러분의 불안감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저는 우리 두 분에게 이 세상은 결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우리는 굳세지가 않아요. 질그릇과 같아요.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고요. 또한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데 실패 2번만 경험하면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요 좌절의 이 좌절의 아이콘을 갖게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왜냐? 하나님 의지하라고. 주님께 그 짐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그 짐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 가면 우리 주님 굉장히 강하거든요. 강한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이 붙들리면 내 인생은 강해져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모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의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는 좀 실패를 경험하면서 나 안 되는 인생이네, 나 힘들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좀 받쳐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돼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리며 주위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오늘 이런 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나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봐야지,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분에게 정말 예수님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인생은 그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에요. 대기업 안 들어가도 돼요. 취업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먼저 만나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곳에는 들어가야 돼요. 천국은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영접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귀한 자매님을 해서 축복 기도를 좀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우리 기도하면 우리 남은 우리 성도님도 같이 우리 중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두 자매님 많이 많이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이 귀한 시간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급변하게 변한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걸 준비해야 된다는 것, 또 나의 이야기를 한다, 좋은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난 너무 약합니다. 할 자신도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힘으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귀한 딸 이 시간 축복하여 주사 주님 더 많이 충만하게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크심, 또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도 좋은 만남 있게 하여 주시사 교회와 만남 있게 하시고 예수 믿는 친구들과의 만남 있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예배하는 딸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무릎 꿇게 하시고 내가 무언가를 계획할 때 먼저 주님께 물으며 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두 딸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두 딸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시며 우리 귀한 두 딸의 정말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도받은 소감 어떠세요? 기도 받아본 적 있어요? 네. 네. 일단 저희 둘을 위해서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되게 조금 정말 뭔가 좀 마음이 너무 따뜻했어요. 저희를 위해서 다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는 게. 네. 저도 누군가를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해 받아본 적이 처음인데 감사했고 좋았습니다. 그냥 오늘 잊지 마세요. 네. 네. 저를 잊지 마세요. 자, 오늘 함께하면서 느낀 소감
얘기할 네. 사람 또 있을까요? 네, 질문도 좋아요. 네. 네. 뭐든 좋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시간이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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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홍 형제.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고 네. 싶은 게 있었는데 요새 많이 고민이 되는 게 직장에서 이제 만나는 동료들이나 아니면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을 상담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크리스천이고 또 이제 상담을 할 때 학생들에게 저의 신앙적인 조언을 좀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이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또 믿지 않는 이제 직장 내에 있는 분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좀 많이 고민이 돼서 제가 어느 정도 선까지 저의 좀 신앙적인 조언이나 이제 제가 크리스천임을 좀 드러내는 어느 정도의 선까지 드러낼 수 있는지 좀 많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자에게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땐 저도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많이 만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전하는 것보다 성서 안의 이야기를 그게 관점에 맞추어 얘기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고 싶은 예수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필요에 대해서 성서는 물론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봐야 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와 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의 이야기, 뭐 고난이라면 요셉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또 사실 오늘 관점이라고 본다면 저는 뭐 롯과 또 아브라함도 되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광야로 갈 거냐? 소돔과 고모라로 갈 거냐? 어디로 갈 거냐의 문제의 제기가 있을 때 때로는 광야에 있어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이게 어려워지기도 한다. 뭐 말하자면 탈무드처럼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좋은 이야기들을 그 아이들에게 필요에 맞게 얘기할 때 제가 볼 때 예수님 얘기를 안 해도 그 친구들 안에 한번 교회 관심이 생기는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전하는 거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 전해야 되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런데 이 영역을 위해서 뭔가 상담을 해야 한다면 성경을 빗대어서 좀 잘 풀어줄 수 있는 훈련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먼저 그러려면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홍 씨의 신앙이 먼저 자라겠네요. 네, 축하합니다. 네. 좀 소감 좀 들어볼까요? 오늘 멘토님들의 말씀 들으면서 함께한 소감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김지연 청년부터. 오늘 네. 네. 말씀 거의 안 하셨어요, 그렇죠? 저는 뭐 해봤자 회사 실습 이제 인턴 같은 걸 2개월 동안 하면서 많은 고민들이 생겼었는데 거기서 실제적인 조언을 얻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이제 사실은 이런 제 안에 생기는 많은 고민들에 있어서 교회나 아니면 뭐 목사님이나 선배들 찾아가서 여쭤보면 그런 고민들은 좀 세속적이야. 아니면 믿음이면 다 돼. 믿음이 부족해라고 대답을 들었던 게 되게 많았는데 그 대표님 두 분께서 되게 현실적으로 조언, 도움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또 그게 신앙과 이렇게 접목돼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궁금한 거 있는데 네, 그 대표님 두 분은 어쨌든 이렇게 그 직장에서 지금 계신 거잖아요. 거기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건데 어떻게 해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또 지금은 그 현장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을 이뤄 가시는지 좀 궁금해요. 짧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의 간증들이 한 1시간씩 들어야 돼. 1시간으로도 모자랄 이야기들인데. 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교회 오빠로 이렇게 계속해서 생활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학생 자치회 활동을 했고 대학교 때는 선교단체를 했고 그 이후에 처음 직장을 가진 것은 우리나라에 꽤 대부분 알려진 크리스찬 기업에 가서 인사팀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계속해서 교육과 관련된 그러니까 회장 총무는 안 하고요. 계속 교육부장만 했어요. 계속 교육부장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니까 제가 그 교육했던 대상자들, 레크레이션 했던 대상자들 다 세보니까 한 5만 명이 벌써 넘더라고요. 그걸로 입사했어요. 그리고 입사하고 나서도 그 일을 계속하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일깨우고 싶다 이런 열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 과장 정도 됐을 때에 주변에서 특별히 크리스찬 경영자분들이 저희 회사가 속한 그 경영의 노하우를 배우겠다고 많이 요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손을 들었죠.
나 그거 하겠다. 지금 하고 있는 일도 하고 그것도 하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별도의 법인이 만들어지고 지금은 제가 이제 대표이사가 되어서 지금은 크리스찬 경영자들을 변화시켜서 산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즈니스 세계를 만든다라고 하는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 깃발에 동의하는 경영자분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고 직원들이 채용되고 어떤 의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채용당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면접을 볼 때도 2시간 면접을 보는데 1시간은 제가 질문을 하고 1시간은 그가 질문하는 형태로 제가 채용을 당하는 거죠. 저도 이제 잠잘 때나 눈 뜰 때나 꿈에도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뿐 아니라 자기의 일터, 자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이 일터에서 신앙 혹은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직업을 할 수 있다면 파워포인트 제작할 때 이게 예배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면 영업부를 만나서 고객을 만나서 뭔가 설득하고 견적서를 낼 때 아 이걸 내가 지금 예배 드린다라는 그 마인드로 너무 좋다. 그 산업과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그의 귀가 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소망이 있고 저는 크리스찬 경영자나 직장인들이 또 청년들이 단순히 내가 내 자아 실현하겠다를 좀 뛰어넘어서 내가 그 산업에 들어가서 그 산업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좀 거창하게 표현하면 그 산업의 선교사로서 살겠다라는 결심. 그 결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게 꿈이에요. 소름 돋았어. 너무 멋있으세요. 아 네. 진짜 멋있게 자란 교회 오빠 같은 느낌이죠. 맞아. 네. 그럼 한 소감 번 더. 한번 신혜미 자매님 소감 한번 나눠주세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땠는지. 저는 이제 4학년이 돼서 이제 취업에 관련된 것을 한다고 해서 이제 여기 와서 많은 정보도 얻어가고 많은 팁들도 얻어가고 그랬는데 저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내가 이제 취업을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도 내가 취업을 해서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먼저 그냥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까지도 함께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느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멘토님들의 한 줄 톡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뭐뭐다. 네. 한 줄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장광호 목사님부터 오늘 조금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하나 쓰겠습니다. 네.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섭리 믿음이다. 섭리 믿음이다. 섭리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섭리라는 말 많이 우리 듣고 쓰잖아요. 아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어. 아 되어지고 나서 주로 얘기하죠. 되어지고 나서 아 이게 다 섭리로 되어진 일들이구나. 지금 주어지는 환경, 주어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든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그 길을 잘 곤고하게 이렇게 견고하게 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수 있다 싶어서 이게 참 흔들리는 싸움인 것 같아요. 여기에 섭리가 있을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일까? 그 섭리 믿음 싸움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든 결정할 수 있다면 후에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이 모든 과정 안에 주의 섭리가 있었다. 예, 섭리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님. 네. 네. 저는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선은 약간 취업의 자기가 평가받고 이제 고름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자기가 진짜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지 저 사람이 나를 뽑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면접을 보러 가서도 정말 나를 뽑는 당신은 정말 행운이야라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자기 자신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또 회사에 대한 사랑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회사의 연봉이나 복지에 대한 사랑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회사가 또 어떻게 설립됐는지, 창업자는 어떤 사람인지, 대표는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역사는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잘 맞는 그런 인연을 만나듯 이제 좋은 직장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취업은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하고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계속 취업하는 것이고 계속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결심 그리고 그 결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취업은 균형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정말 균형을 가지고 일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취업을 하기 원한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만큼 기도의 시간도 쌓으셔야 되고요. 연구한 만큼 여러분 예배의 경건함도 쌓으셔야 돼요. 같이 밸런스가 맞아가야 돼요. 이제 취업 준비는 내가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어떤 것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균형을 준비하는 시간이다라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 역시 그 6 아이를 키우면서 네. 제 마음에 이 아이들이 무조건 그 고민 때문에 나를 위해서만 이렇게 살길 바라지도 않거든요. 나를 위한 내 마음도 헤아리고 그리고 자기들에게도 진짜 큰 기쁨이 되는 그 무엇인가를 찾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일들을 찾고 해 나갈 때, 기쁨을 찾아 나갈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분의 관심이 우리가 뭘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사느냐, 그거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톡톡포유투는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을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청년들에게 전하는 희망 메시지. 다음 세대 멘토링 토크쇼 톡톡포유2 다 함께 다음 시간에 만나요.